퀀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모르는 거는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투자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핏이 하는 말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남의 돈 빌려서 절대 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버핏은 레버리지 비율이 한 1.6에서 1.8 정도 되잖아요. 버핏은 왜냐 금수저잖아요. 에이 버핏은 애초에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아요. 퀀트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2020년에 퀀트란 무엇인가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퀀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모르는 거는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투자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스크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종목을 투자할 때 버텀업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퀀트 기법을 써서 뭐 최저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립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모르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가 아는 부분을 투자하고 틀렸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중들을 위해서 서적을 쓰기도 했고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법론적인 얘기가 사실 가장 편해요.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량화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투자를 하면은 퀀트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책을 읽고 뭐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퀀트 기법을 쓰게 되면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제 철학을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ROE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하도 많이 주셔서 레버리지 써도 됩니까? 써도 된다고 해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네, 저도 해봤는데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별거 다 해봤거든요. 트레이딩, 또다기, 뭐 트레이딩 다 해봤는데 남의 돈 빌려 쓰거나 너무 매매 주기가 짧거나 이러면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고 피가 말려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 안 돼요, 이거는. 내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코로나 마이너스 50%. 그래 모를 거니까. 남의 돈 빌려서 50% 했으면은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되게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핏이 하는 말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남의 돈 빌려서 절대 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버핏은 레버리지 비율이 한 1.6에서 1.8 정도 되잖아요. 버핏은 왜냐 금수저잖아요. 에이 버핏은 애초에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고, 에이 아니 그리고 버핏은 지금 보험사라는 캐시플로우가 빵짱한 게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은 해도 되죠. 버핏은 레버리지 써도 된다. 아니 근데 버핏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이 왔다. 그럼 충분히 레버리지가 개인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이제 식견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승부를 걸 타이밍이 왔을 때 확 땡겨서 하는 것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아리랑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아리랑은 저희 브랜드고요. 그러니까 아리랑 ETF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만한 게 아리랑 고배당이라고 있어요.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세금 이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나와 있는 고배당 상품 중에서 배당이 제일 높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도 성과지만 세제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세제 이연인가요? 아니면 IRP로 다 넘어가서 나중에 그 연금 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연금 소득세를 그럼 세금도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8% 정도 떨어집니다. 오늘 퀀트님 킥복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컨트랑은 상관없지만 뭐 자녀분을 키우실 때 운동 같은 거 한번 시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건방지지만 대학교 때 거의 건방이 레코드 하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서 진짜 사람이 왔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사람이 됐군요. 진짜 함부로 사람한테 까불면 안 되겠구나. 형들이 진짜 죽을 듯이 패더라고요. 야, 뭐 괜찮아, 안 죽어. 이런. 죽이면 범죄니까요.
그래서 팀에 들어오는 신입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딴 거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단은 퀀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스펙도 비슷비슷하고 그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신 분들 보면 프로젝트도 정말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인성을 봅니다. 마지막에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엔 인성의 계량적 정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오랫동안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런 감이 있고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거기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런 거죠. 네.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네. 계량적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미혼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인생 제일 중요한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뭐 순수 퀀트가 아니라 퀀터멘탈인데 농거를 중시하긴 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되게 농거 중심이 됐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애들이 왕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됩니다만 저는 결혼은 액티브였습니다. 어. 불꽃이 쳤습니다. 그냥. 액티브라도 근거는 네. 있긴 있었을 물론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 3대7 법칙이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피리어드가 10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정도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 선택이다. 만날 수 있는 여자가 1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3분 정도를 만났을 때 이걸 초이스를 하는 게 네. 가장 베스트다라는 게 있긴 하죠, 수학적으로. 몇 번째십니까? 저는 이미 끝난 것 같은. 여자친구분 보고 계시죠? 리블러싱 하셨나요? 실패했죠. 손절매 당했죠. 손절매. 현금화? 네. 알겠습니다. 레이달리오는 현금이 쓰레기라 그랬는데 네. 저는 쓰레기네. 사장 배분하세요. 전 좀 안타까운 건 결혼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때가 됐고 뭐 3년 사귀었으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벌써 상견례를 해서 피할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차서 마치 자기가 삶의 핸들을 쥐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변명을 어필을 하는 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두 분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결혼할 때요? 저는 나이가 되게 찬 것 같았어요. 아니 이 여자가 아니면 할 일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했죠. 불타는 사랑. 저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열렬하게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저는 몇 살? 저는 26살 오. 만난 거는 더 일찍 만났고요. 네. 연애 되게 오래 했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여자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전에는 망난이었어요. 와이프 만나서 정신 차렸죠. 그때 돈은 어떻게? 자산은 없었고요. 네. 아버지 아빠로. 바로. 아빠로 그리고 바로 유학 가셔서. 네네 같이 가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와이프 만나서 대학교도 심지어 한번 잘렸어요. 저는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국에서요? 미국에서? 네, 한국에서 어. 637명 중에 유일하게 잘린 사람인데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공부 시작했고 네. 미국 가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 녹음해야 되는데 잘라서 그 부분만 드려야죠. 아니 이게 되게 그 놀이 총량의 법칙이 좀 있어서요. 나이 들어보니까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나중에 놀거나 왕창 어릴 때 놀거나 고등학생 때 놀거나 대학생 때 놀거나 어떻게 노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흐지부지 노는 게 아니라 원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두려움 없이 가보는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킥복싱으로 놓은 게 아니죠. 거의 노비처럼. 스파르타쿠스 노비처럼. 왜 킥복싱 왜 시작하셨어요? 약간 뭐 듣기 서글플 수 있지만 제가 원래는 몸이 되게 작잖아요. 좀 많이 맞고 다녔어요 어릴 때. 아니, 안 맞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능 딱 끝나자마자 했죠 운동을. 그렇게 해서 첫 시합을 나갔는데 첫 시합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합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노비처럼 시합을 나가기 시작했죠. 돈은 받는 거죠? 뭐예요? 돈은 못 받죠. 돈 내고 나가는 거. 돈 내고 나가고 병원비 더 나가고. 그 과정이 어쨌든 뭐 스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뭐 시합팀 재밌죠. 언제 그런 거 해보겠어요. 챔피언은 언제 하신 거고? 챔피언이 25살에 딱
챔피언 되고 빤스런 했죠. 요거보다 위로 올라갈 건 없다. 여기서 빤스런이라는 거는 저기 이현열 킥복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호다닥 도망가다. 논문이 있어요. 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그 경영 능력의 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 매니저와도 반비례한대요. 아, 펀드 매니저, 그런가요? 트레이더와도. 그래서 테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사가 얘기한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믿어도 되나 싶었는데 네. 의사긴 하지만 이거 믿어도 되는 내용인가 했는데 본인이랑 이제 배우자랑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유 없이 막 너무 우울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인생이 우울해서 어느 어떤 의사한테 찾아가 봤더니 이거는 뭐 심리학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설명해 주더래요. 뭐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20대 초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100분의 1, 뭐 200분의 1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움직임도 느려지고 모든 활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답은 너무 간단하다. 테스토스테론 샷을 맞아라. 올라가는 샷이 있대요. 맞아봤더니 인생이 꼬여가는 40대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의 중년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진다.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고 인생은 무궁무진한 막 수수께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테스토스테론이구나. 근데 이걸 또 얼마 전에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예전에는 스테로이드를 맞던 운동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을 세게 만들어주고 폭발적으로 만들고 펌핑 시켜주는 건데 이제 불법이 되고 스테로이드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그 한번 중독이 되면 영원히 어떤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아야 된대요. 처방을 받았더니 갑자기 한물간 격투기 선수들이 30대에 막 챔피언을 먹고 그 중독에 걸린 사람만을 위한 처방이어서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일반인 못 받고 중독으로 그 호르몬이 안 나온 사람들만 주사를 맞아갖고 올릴 수 있는데 걔들이 갑자기 체력이 미친 거예요. 3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데 많이 욕먹었죠. 고자 챔피언이라고.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맞아야 이제 남자 고시를 할 정도로 고자 챔피언이라고. 테스토스테론을 맞아야겠군요. 그럼 맞을 수 있으면 맞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을 받으면 된대요. 제가 한번 맞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맞으면 갑자기 트레이딩 실력이 떨어질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의 얘기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은 게 있어요. 50대가 지나서 60대쯤 되면은 성호르몬이 안 나와서 성욕이 사라진다. 성욕이 사라지면 남들은 다 끝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제서야 진짜 혈기에서 해방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같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는 분명히 이성적인 어떤 사람인데 술 먹고 뭐 횟가닥 하면 그냥 성의 러스트에 휩쓸려가는 그런 짐승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성욕이 없는 그 상태에 갔을 때 진정 인간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할 수 있고 감정이 시달리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다 라고 중년에 재찬양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다니쌤이라고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의 뇌와 이제 의사결정력은 사실은 40, 50대에 가장 좋다. 20, 30대에는 그냥 이렇게 혈기나 좀 좋고 그런 거지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 큰 그림을 보는 능력 그런 것들은 40, 50대 가장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해서 40, 50대들이 어떤 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퀀트 남자 술 먹방 진짜 처음 보는 조합인데 꿀잼입니다. 저번에 나는 했다고.